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2강 정비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텐데요. 정비례 뜻, 그 다음에 정비례를 나타내는 관계식, 그 다음에 정비례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례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정비례는 x, y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이 두 개의 변수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x의 2배, 3배, 4배 하면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가진 식을 우리는 x랑 y가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x의 2배, 3배, 4배 되고 y도 2배, 3배, 4배 된다고 하여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게 정비례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그냥 2배, 3배가 똑같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이유는 차츰 정비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x, y가 서로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식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참고로 정비례 관계식의 특징은 x의 위치가 분자에 있어야 합니다. 자, x의 위치가 분자, y는이라고 식을 썼을 때 x의 위치가 분자에 있는 경우를 우린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보면 x를 이쪽 왼쪽으로 넘겨서 나눠보면 x분의 y로 형태가 바뀌죠. 여기서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례상수예요. 그러니까 a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식의 특징은 x분의 y의 값이 항상 a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정비례 관계식을 내가 x가 분자라고 했더니 이건 분모에 있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y는이라고 썼을 때 x의 위치가 분자여야 한다는 거고, 이 a 값이 이렇게 x분의 a로 일정하다, 이것 또한 정비례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을 간단히 한번 좀 볼게요. 하나의 500원짜리 합탕을 x개 사고 지불해야 할 금액이 y라면 y는 500x가 되죠. 한 개 사면 500원, 두 개 사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하나를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500원이 될 거예요. x를 두 개를 사면 어떻게 되냐면 1000원이 될 거고요. 세 개를 사면 어떻게 되냐면 15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몇 배를 했냐면 2배를 했고, 여기다가는 몇 배를 했어요? 3배를 했죠. 그럼 똑같이 y도 몇 배? 2배. 몇 배? 3배죠. 5, 20, 5, 35 이렇게 똑같이 2배, 3배가 되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정비례 관계다라고 말하고, 참고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 또는 빼기 1 같이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정비례 관계식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자, x가 1일 때 y가 2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1이면 x 1 넣으면 y는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2면 2는 4 더하기 1에서 5라는 값이 나오고, 3이면 2, 3, 6 더하기 7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x는 몇 배가 됐어요? 2배 됐고, 또 x는 몇 배 됐어요? 3배 된 거 맞죠? 그런데 여기 2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배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어떤 숫자가 붙는 경우 y는 ax처럼 생겼는데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는 건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정비례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비례 그래프의 모양은 가장 중요하죠.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생겼어요. x, y가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래서 그 y는 이게 지금 정비례 관계식의 y는 ax의 그래프잖아요. 이 a 값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가 좀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a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아주 중요합니다. a가 양수면 직선은 이게 지금 좌표표면 배우셨죠? 여기가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기억하실 거고,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디를 지나간다?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직선을 그리실 때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직선을 그리실 때는 직선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도록 직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하고,
자, 그렇게 그리고 나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은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y가 증가한다는 거야. 한번 보세요. 좌표 평면을 보시면 이 가로로 지나가는 게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이 x축은 왼쪽 오른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세로로 지나가는 게 y축이잖아요. y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왼쪽 오른쪽이라는 단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x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라가 내려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y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모든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올라가는 거고 이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했어요. 규칙으로. 그래프는 왼쪽에서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자. 이 말을 해석하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야 감소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y값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요. 자, 밑에 그래프 내려가서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제 원점을 지나는데 어디를 제 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제 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건 언제예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제 2, 4, 4분면을 지나고 지금 그래프 그리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도록 직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y가 감소한다. 곧 정비례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할 수도 있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A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 자, A가 음수일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면 어떻게 2, 4, 4분면을 지나면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다. 자,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정비의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강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제가 여기에 4개의 직선을 그려놨어요.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A의 크기의 순서냐 절대값의 크기의 순서는 서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A는 진짜 말 그대로 Y는 AX의 A의 크기가 얼만큼 더 크냐는 거고 절대값은 부호를 빼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절대로 같은 것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A의 크기 순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크기 순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1번, 2번은 A가 양수인 거고요. 제 2, 4, 4분면을 지나는 이 그래프는 A가 음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양수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우니까 1번, 2번 중에서 누가 더 Y축에 가까워요? 1번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가장 큰 건 1번. 그 다음에 양수니까 2번. 자, 3번, 4번 중에서는 둘 다 음수인데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깝습니까? 지금 4번이 더 Y축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Y축 음수인데 Y축에 더 가깝다는 건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기가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더 작고 3번, 4번의 크기 순서입니다. 1, 2, 3, 4의 크기로 A의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절대값의 크기 순서는 그건 아니죠. 절대값 크기 순서는 진짜 말 그대로 Y축에 가까운 거 먼저. 자, 그림을 조금 구별을 해놨으니까 제일 가까운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누구예요? 1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더 Y축에 가깝습니까? 3번이 더 가깝죠?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끝이죠.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 순서와 A의 크기 순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A의 크기 순서 말 그대로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점점 더 커진다. 기억하시고 절대값의 크기 순서는 말 그대로 Y축과 벌어진 정도로 Y축에 가까운 정도로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은 많이 어려운 유형이 아닌데 애들이 잘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어서 한번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 거. 자, 한 점 P, Q가 Y는 AX 위의 점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AX 위의 점이다 무슨 말이죠? 자, 이게 Y는 AX 위에는 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직선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이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은 이게 y는 ax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식이 나올 거고 관계식이 나올 거고 점이랑 관계식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이 직선을 만족해야 된다. 곧 성립해야 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줘야 된다.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어떠한 점이라도 이 직선을 나타내는 점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E가 Y는 2분의 1 X 그래프 위의 점이다. A 값을 구해라.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2는 2분의 1 A 이렇게 X, Y 아시죠? 앞에 게 X, 뒤에 게 Y, X, Y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 X좌표, Y좌표를 그 관계식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정비례 관계식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쫙 정리하고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